여러분, 식물을 새로 화분에 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마 가장 먼저 물뿌리개를 들고 시원하게 물을 흠뻑 주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정성껏 준 그 맹물이 사실은 갓 심어진 식물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뿌리의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식물 키우기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적 같은 비법을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방이나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 하나를 물에 섞어서 심은 직후에 딱 한 번만 부어주세요. 그러면 시들시들하던 잎이 며칠 만에 빳빳하게 서고 흙 속에서는 잔뿌리가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식물도 살려낸다는 이 전설적인 마법의 액체가 과연 무엇일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식물 살리기 비법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더 놀라운 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왜 식물을 처음 심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을 새로운 흙이나 화분으로 옮겨 심는 과정을 우리는 분갈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이사는 새 집으로 가는 설레는 일일 수 있지만 식물에게 이사는 말 그대로 생사를 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흙에서 뿌리가 뽑히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서 식물의 미세한 잔뿌리들은 수없이 끊어지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원예학에서는 이를 분갈이 몸살이라고 부르죠. 이 시기에는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소처럼 물을 주어도 식물은 계속해서 시들어가고 심지어 생명력을 잃기도 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숲에서 퍼온 부엽토나 자연퇴비를 사용하여 흙 속에 이미 다양한 유익균과 미생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새로운 흙에 들어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대의 실내 가드닝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포대흙은 대부분 고온에서 살균 처리되어 잡초 씨앗이나 해충은 없지만 동시에 식물의 뿌리 정착을 돕는 유익한 미생물조차 거의 없는 깨끗하고 척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 낯선 무균실 같은 화분흙에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특별한 마중물을 넣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비법은 바로 이 척박한 인공흙을 순식간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물을 폭풍 성장하게 만들어줄 첫 번째 마법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빵을 구울 때 사용하는 활성건조 이스트와 부엌에 있는 설탕입니다. 빵을 부풀리는 재료를 화분에 넣는다고 하니 무척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스트는 단순한 가루가 아니라 단세포 진균류, 즉 살아있는 미생물입니다. 우리가 새로 사온 살균된 화분 흙에는 식물의 뿌리를 도와 영양분을 분해해줄 미생물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때 이스트를 물에 타서 흙에 부어주면 화분 속에는 순식간에 수십억 마리의 유익한 미생물 군단이 투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 미생물들은 흙 속에 잠들어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하여 식물의 뿌리가 즉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천연 아미노산과 비타민, 특히 비타민 B군으로 변환시킵니다. 이 비타민 B는 식물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비싸게 파는 식물 활력제의 주성분을 살펴보면 바로 이 비타민 B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화학적으로 합성된 활력제를 살 필요 없이 단지 주방에 있는 이스트 하나로 그보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고 강력한 천연 활력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트가 흙 속에서 활동을 시작하면 갓 심은 식물은 상처난 뿌리를 빠르게 치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이스트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한 비율과 온도를 맞추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1리터를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물의 온도는 30도에서 35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이 너무 차가우면 이스트 미생물이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며, 반대로 4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미생물이 화상을 입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뜻한 물이 준비되었다면 여기에 작은 티스푼으로 활성건조 이스트 하나, 그리고 같은 크기의 티스푼으로 흰 설탕 하나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설탕은 식물이 먹으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탕은 방금 긴 잠에서 깨어난 이스트 미생물들이 폭발적으로 번식하기 위한 최초의 에너지원, 즉 도시락 역할을 합니다. 이스트와 설탕을 넣고 나무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으로 잘 저어서 녹여주세요. 쇠숟가락은 미생물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저어준 뒤 상온에서 약 2시간 정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면서 약간 시큼하고 구수한 빵 냄새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마법의 액체가 완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미생물들이 설탕을 먹고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며 흙 속으로 투입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완성된 이스트 배양액을 갓 분갈이를 마친 식물이나 화단에 새로 옮겨 심은 모종에 듬뿍 부어줍니다. 물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이 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면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스트 미생물들이 흙 속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빵 반죽에 이스트를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가스는 화분 속에 딱딱하게 굳은 흙입자 사이사이에 미세한 공기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식물에 뿌리는 물도 필요하지만 흙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산소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스트가 만들어낸 수많은 공기구멍 덕분에 뿌리는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잔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는 물리적인 길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생생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이 잎이 다 찢어지고 뿌리가 반쯤 썩어가는 몬스테라를 버리기 직전에 저에게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썩은 뿌리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로운 흙에 심은 뒤 오직 이 이스트물만을 흠뻑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죽어가던 몬스테라의 줄기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굵고 튼튼한 새로운 공중뿌리가 뚫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잎은 다시 윤기를 되찾았죠. 이것이 바로 미생물이 만들어낸 흙 속 환경 개선과 뿌리 호흡의 기적입니다. 단순한 화학 비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생태계의 복원 과정인 셈입니다. 이쯤에서 흔히들 잘못 알고 계시는 원예 상식, 즉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새로 심고 나서 영양을 듬뿍 주겠다는 욕심에 시중에서 파는 알비료나 고농축 화학액체 비료를 화분에 냅다 꽂아두거나 흙에 뿌려버립니다. 이것은 막 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 환자에게 매운 떡볶이나 기름진 삼겹살을 강제로 먹이는 것과 똑같이 잔인한 행동입니다. 새로 심어진 식물의 뿌리는 아주 미세한 솜털 같은 뿌리들이 다 끊어지고 상처가 난 상태입니다. 이 상처난 뿌리에 고농도의 화학 비료가 닿으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히려 식물 내부의 수분이 흙 쪽으로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뿌리는 검게 타들어가며 화상을 입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비료장애라고 부르죠. 분갈이 직후에 식물이 시들어 죽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성급한 비료 남용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만든 이스트물은 화학적인 비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흙이라는 커다란 위장 속으로 들어가 소화를 돕는 유산균 음료와 같습니다. 식물에게 직접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 식물이 스스로 밥을 먹고 싶게끔 입맛을 돌게 하고 소화력을 키워주는 근본적인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심은 직후 가장 연약하고 예민한 시기에는 절대로 독한 비료를 주어서는 안 되며, 오직 이러한 자연 친화적인 미생물 활성액만이 식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트와 설탕의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물의 폭풍 성장을 돕는 두 번째 기적의 재료가 있습니다.
집에 두통이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다 남은 아스피린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아스피린 알약 하나가 식물에게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표면이 매끄럽게 코팅된 장용성 아스피린이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코팅되지 않은 일반 흰색 아스피린 100mg짜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살리실산은 원래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된 천연 성분으로 식물이 자연 상태에서 극심한 가뭄이나 병충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분비하는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이자 면역물질입니다. 새로 식물을 옮겨 심었을 때 뿌리가 겪는 고통은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외부에서 살리실산을 공급해주면 식물은 마치 백신을 맞은 것처럼 자신의 면역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진 식물은 토양 속의 유해균이나 곰팡이의 공격을 거뜬히 이겨내고 상처난 뿌리 조직을 빠르게 재생시키는 기적 같은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스트가 흙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지원군이라면 아스피린은 식물 자체의 맷집과 체력을 키워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용액을 만드는 방법도 아주 명료합니다. 먼저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 하나를 종이에 싸서 딱딱한 물건으로 쿵쿵 찧어 고운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코팅된 것을 쓰면 물에 잘 녹지도 않고 식물이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니 꼭 일반형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루낸 아스피린 하나를 물 1리터에 넣고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저어서 완전히 녹여줍니다. 살리실산 성분은 물에 완전히 용해되어야만 뿌리의 삼투압을 통해 세포 속으로 원활하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든 아스피린 용액을 식물을 심은 직후 혹은 분갈이 몸살로 잎이 처진 식물의 화분 흙에 천천히 부어주면 됩니다. 혹은 식물의 잎에 직접 분무기로 뿌려주는 옆면 시비 방법을 사용해도 훌륭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 살리실산이 흡수되면서 즉각적으로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고 잎사귀가 두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텃밭 농부 한 분은 해마다 토마토 모종을 밭에 정식할 때 일반 맹물을 주지 않고 항상 이 아스피린 희석액을 한 컵씩 부어줍니다. 그 결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옆밭의 토마토에 비해 뿌리 내림이 일주일 이상 빠르고 장마철에 흔히 발생하는 탄저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도 훨씬 강하게 견디며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매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알약 하나가 만들어내는 생명 연장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쯤에서 아주 예리한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트물과 아스피린물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식물의 현재 상태와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바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은 흙이 너무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유기물이 부족한 척박한 상태라면 먼저 이스트와 설탕 용액을 사용하여 흙 속의 미생물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흙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옮겨 심은 식물이 유난히 연약해 보이거나 잎이 노랗게 변하며 극심한 분갈이 몸살 징후를 보인다면 아스피린 용액을 먼저 투입하여 식물의 자체 면역력을 응급처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엄청난 효과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 방법을 시차를 두고 병행하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식물을 심은 첫날에는 아스피린물을 부어주어 뿌리의 쇼크를 막고 상처를 소독해준 뒤 일주일이 지나 흙이 마르고 두 번째 물을 줄 시기가 왔을 때 이스트 용액을 부어주어 폭발적인 미생물 활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천연 비법을 교차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화분은 어떠한 외부 스트레스에도 끄떡없는 강인한 생명력을 갖게 되며 베란다를 순식간에 정글로 만들어버릴 만큼 경이로운 성장 속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어떤 영양제 콤보보다도 훨씬 과학적이고 완벽한 조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물을 키울 때 간과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바로 흙의 산성도, 즉 pH 밸런스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배양토는 처음에는 중성이나 약산성을 띠지만 우리가 수돗물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와 칼슘, 마그네슘 성분들이 흙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흙은 점점 알칼리성으로 변해가고 표면에는 하얀 소금기가 뜨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알칼리성으로 변해버린 딱딱한 흙에서는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주어도 식물의 뿌리가 철분이나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량 원소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입이 묶여서 먹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앞서 만든 이스트 발효액이나 아스피린 용액이 또 한 번 마법 같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발효된 이스트물은 미세한 유기산을 띠고 있고 아스피린 역시 살리실산이라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알칼리화되어 굳어버린 화분의 흙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원래의 쾌적한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흙의 산성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뿌리의 흡수 구멍이 활짝 열리게 되고 잠겨있던 영양분들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잎이 유난히 누렇게 뜨고 연맥만 파랗게 남는 철분 결핍 현상이 보인다면 흙이 알칼리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이 산성 용액을 한 번 흠뻑 부어주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체증이 뻥 뚫리듯 며칠 만에 잎이 진한 녹색으로 돌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천연 비법들을 사용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유불급, 즉 아무리 좋은 천연 성분이라도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면 오히려 식물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연 비료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자라겠지라는 막연한 착각은 초보 가드너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율, 물 1리터에 이스트 1스푼과 설탕 1스푼 또는 아스피린 한 알이라는 공식은 수많은 실험과 실패를 거쳐 찾아낸 황금 비율입니다. 욕심을 부려 이스트를 3스푼씩 푹푹 떠넣거나 아스피린을 여러 알 녹여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흙 속에서 미생물이 너무 폭발적으로 번식하여 엄청난 열과 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열기로 인해 식물의 연약한 뿌리가 푹 삶아지듯 익어버려 썩어 죽게 됩니다. 아스피린 역시 농도가 짙어지면 강한 산성으로 인해 뿌리 조직이 완전히 파괴되어 녹아버립니다. 자연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는 것처럼 그 정량과 용법을 칼같이 지켜야만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법 용액은 매번 물을 줄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식물을 처음 심은 직후 혹은 분갈이를 한 날 딱 한 번만 부어주거나 1년의 봄과 가을 식물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에 특별식으로 한두 번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투여 방식이라는 점을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특별한 물을 주고 나서 흙 속에서는 과연 어떤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상상해 볼까요? 비법 액체가 흙 속으로 스며든 지 24시간이 지나면 상처나고 위축되어 있던 식물의 굵은 죽뿌리 주변으로 아주 미세하고 뽀얀 솜털 같은 녀석들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 성장의 심장이자 수분 흡수의 으뜸 공신인 뿌리털입니다. 이스트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아미노산과 아스피린이 제공한 스트레스 저항성 덕분에 흙이라는 낯선 전쟁터에서 자신감을 얻은 뿌리가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선 것입니다. 이 뿌리털들은 아주 영리하게도 이스트가 만들어 놓은 스펀지 같은 공기구멍을 따라 막힘없이 쑥쑥 아래로 파고듭니다. 물을 준 지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흙 표면 위에서도 분명한 변화의 신호가 나타납니다. 분갈이 직후 축 처져서 힘없이 땅을 보던 잎사귀들이 마치 기지개를 펴듯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각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줄기는 손으로 만져보면 단단하고 팽팽한 탄력이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순의 등장입니다. 생장이 멈춘 줄 알았던 가지 끝에서 연두빛에 앙증맞은 새잎이 뾰족하게 고개를 내미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식물을 키우며 마음 졸였던 모든 근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짜릿한 희열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가 새집에 완벽하게 정착하여 본격적으로 엔진을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이 비법을 적용할 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상의 모든 식물이 똑같은 식성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몬스테라, 스킨답서스, 고무나무처럼 잎이 넓고 물을 좋아하는 열대 관엽식물들은 이스트와 설탕 용액을 매우 환영합니다.
이 식물들은 성장이 빠르고 유기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흙 속 미생물들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무서운 속도로 잎을 뽑아냅니다. 반면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혹은 난초류처럼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는 이스트물을 자주 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육식물의 흙은 모래나 마사토 비율이 높아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동하기 적합한 환경도 아닐 뿐더러 과도한 유기물은 오히려 뿌리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을 분갈이했을 때는 이스트물보다는 부러진 뿌리의 상처를 소독하고 회복력을 높여주는 아스피린 희석액을 아주 가볍게 뿌리 쪽에만 흘려주듯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봄철 텃밭에 상추나 고추, 토마토 모종을 내다 심을 때 이 이스트 비법을 활용하면 그야말로 대박을 칠 수 있습니다. 노지의 흙은 화분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이스트 미생물들이 마음껏 번식하며 주변의 흙까지 비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듯 내가 키우는 식물의 고향이 열대우림인지 사막인지 아니면 동네 텃밭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성향에 맞추어 마법의 물을 골라 쓰는 센스를 발휘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한 식물 집사 반열에 오르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화분에 부어준 이 천연 비법액은 식물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흙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강력한 조력자를 깨우는 역할도 합니다. 바로 균근균이라는 아주 특별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라고 하면 식물의 병을 옮기는 나쁜 녀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균근균은 식물의 뿌리와 찰싹 달라붙어 서로 공생하는 아주 착하고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균근균은 식물의 뿌리가 닿지 못하는 흙 속 아주 깊은 곳까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균사를 뻗어 수분과 인산 같은 필수 미네랄을 쫙쫙 빨아들인 뒤 식물에게 넘겨줍니다. 대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만든 달콤한 탄수화물을 균근균에게 밥으로 제공하죠. 정말 아름다운 기브앤테이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 사온 소독된 상토에는 이 소중한 균근균이 굶어 죽어 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부어준 이스트와 아스피린 혼합 용액은 척박한 흙 속에 소량 남아있던 균근균의 포자를 자극하여 맹렬하게 깨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흙이 산성화되고 아미노산이 풍부해지면 균근균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번식하여 식물 뿌리에 거대한 안테나망을 형성합니다. 이 안테나망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한여름 깜빡하고 물주기를 며칠 놓치거나 영양제를 조금 덜 재주더라도 식물이 시들지 않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경이로운 생존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세계의 곰팡이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반려식물을 불사조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법을 실행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 즉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1년 365일 아무 때나 주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식물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왕성하게 성장을 시작하는 봄철, 바로 3월과 4월 사이의 분갈이 시즌입니다. 이때는 식물의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이스트와 아스피린의 도움을 받으면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이 폭풍 성장하게 됩니다. 새순이 터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넘기고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지쳐 뿌리가 많이 상한 식물들에게 가을의 시작과 함께 이 보약 같은 물을 한 번 타서 먹여주면 다가올 추운 겨울을 튼튼하게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를 비축하게 됩니다. 반면에 절대 피해야 할 최악의 타이밍도 존재합니다. 한여름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서는 이스트물을 주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흙의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유기물이 들어가면 흙 속에서 쉰내가 나며 부패해버리기 십상입니다. 또한 한겨울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도 식물이 성장을 멈춘 복면 상태이므로 이때 무리하게 활력제를 주면 오히려 소화불량에 걸려 탈이 나게 됩니다. 식물 키우기의 핵심은 식물의 생체 시계와 자연의 계절 변화에 나의 타이밍을 맞추는 자연과의 부드러운 왈츠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 비법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초보자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 하나를 미리 짚고 예방주사를 놔드리겠습니다. 이스트 액을 화분에 붓고 며칠이 지났을 때
화분 흙 표면에 허옇게 곰팡이 같은 것이 피어나거나 솜사탕처럼 포슬포슬한 균사체가 덮이는 것을 보고 기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식물이 병들었다고 생각해 황급히 흙을 다 엎어버리거나 독한 살균제를 마구 뿌리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제조한 이스트 용액이 흙 속에서 완벽하게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축포와도 같은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얀 솜털들은 식물을 썩게 만드는 유해한 병원균이 아니라 이스트와 흙 속 유기물이 만나 활발하게 발효하면서 생겨난 아주 건강한 유익균들의 군락입니다. 숲속 깊은 곳에 낙엽을 들춰보면 흙이 하얗게 균사로 덮여 있고 향긋한 흙냄새가 나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건강한 숲의 토양 생태계가 여러분의 작은 화분 안에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 하얀 균사들은 며칠 더 지나면 흙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사라지며 그 자리에 아주 부드럽고 영양가 넘치는 최고급 흙을 남겨놓습니다. 만약 시각적으로 너무 보기 불편하시다면 나무젓가락으로 흙 겉면을 살짝 긁어서 뒤적여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연이 일하는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이 숨쉬는 그 경이로운 변화의 과정을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잎끝이 까맣게 타들어가거나 노랗게 마르며 떨어지는 현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증상을 보면 내가 물을 너무 조금 줬나? 아니면 너무 많이 줘서 과습인가? 하고 물 주기에만 모든 원인을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의 양이 아니라 뿌리가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흙 속의 척박한 환경 자체에 있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우리는 종종 식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주고 화사한 햇빛만 보여주면 혼자 알아서 잘 클 것이라는 순진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식물이 살아가는 진짜 무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시커먼 흙 속 깊은 곳, 수억 마리의 미생물과 뿌리가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고 또 협력하는 미시적인 정글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천연 비법액은 단순히 영양분을 우겨 넣는 행위가 아니라 식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흙이라는 무대의 조명을 켜주고 바닥재를 푹신하게 깔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토양 개량 작업입니다. 비싼 원예용품점에 가서 이름도 어려운 복잡한 화학 영양제를 집어들기 전에 먼저 부엌으로 가서 작고 소박한 이스트 한 봉지와 설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약상자 구석에 잠들어 있는 아스피린 알약을 꺼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죽어가는 식물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마법의 손을 가진 진정한 식물 치유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식물을 잘 키운다는 것은 값비싼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따뜻한 관심의 차이입니다. 이 강력한 천연 비법을 조금 더 응용하여 활용하는 고급 팁을 하나 더 방출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꺾꽂이, 즉 물꽂이나 삽목을 통해 식물의 개체수를 늘리려고 할 때 이 비법을 사용하면 실패 확률을 제로에 가깝게 낮출 수 있습니다. 보통 줄기를 잘라 맹물에 꽂아두면 뿌리가 나오기 전에 줄기 끝이 무르고 썩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자른 줄기의 끝부분을 아스피린 가루를 연하게 녹인 물에 약 1시간 정도 푹 담가두었다가 깨끗한 흙이나 물에 꽂아보세요. 아스피린의 살리실산 성분이 절단면에 있는 세균의 번식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천연 소독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세포 분열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캘러스라고 불리는 몽글몽글한 상처 치유 조직을 놀라운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캘러스가 빨리 형성될수록 그곳에서 튼튼한 뿌리가 터져나올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반 맹물에 꽂아둔 스킨답서스와 아스피린물에 담갔다 꽂은 스킨답서스를 비교해보면 아스피린 처리를 한 쪽이 일주일 이상 빠르게 뿌리를 내리고 잔뿌리의 풍성함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비싸게 파는 화학 밝은제가 전혀 부럽지 않은 최고급 천연 밝은제를 우리는 이미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방법을 마스터하시면 여러분은 이웃집에서 얻어온 작은 나뭇가지 하나로도 거대한 식물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증식의 마법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 베란다에 햇빛이 잘 들지 않아 식물 키우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빛이 부족한 환경, 즉 음지나 반음지에서 식물을 키울 때 가장 큰 문제는 광합성량이 부족하여 식물이 웃자라고 줄기가 콩나물처럼 가늘고 길어지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이 부족해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 식물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만든 이 마법의 혼합액이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스트가 흙 속 유기물을 분해하여 만든 각종 아미노산과 당분은 식물의 뿌리로 직접 흡수되어 마치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한 것과 동일한 에너지 공급 효과를 냅니다. 즉, 햇빛빛이 만들어 주어야 할 밥을 흙 속의 미생물이 대신 요리해서 뿌리에 의해 직접 떠먹여주는 셈입니다. 또한 아스피린 성분은 햇빛 부족으로 인해 떨어질 수 있는 식물의 기초 면역력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어 병해충이 침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식물에게 햇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의 원천이지만 부득이하게 빛이 부족한 북향이나 동양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시는 분들에게 이 천연 비법액은 부족한 햇빛을 훌륭하게 보상해주는 든든한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가 계속되는 장마철에도 이 비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식물이 빛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잎을 떨구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분에 정성을 들이는 만큼 식물에게 주는 물의 질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식물 고수들은 비가 오는 날이면 화분들을 베란다 밖으로 내놓고 자연의 비를 흠뻑 맞게 합니다. 빗물은 공기 중에 질소를 머금고 있고 기본적으로 약산성을 띠기 때문에 식물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좋은 천연 영양제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매번 비를 맞히기가 쉽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주어야 한다면 염소를 날리기 위해 하루나 이틀 정도 통에 받아두었다가 주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여기에 오늘 배운 비법을 결합하면 평범한 수돗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수 못지않은 완벽한 물로 재탄생합니다. 묵혀둔 수돗물 1리터에 아주 적은 양의 티스푼의 4분의 1 정도 되는 극소량의 아스피린 가루나 이스트 배양액 한두 방울을 톡 떨어뜨려 평상시 물주기 할 때 가볍게 섞어줘 보세요. 농도를 아주 연하게 타면 분갈이 직후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물주기에 훌륭한 활력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한 희석액은 화분 흙이 서서히 알칼리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토양 미생물이 굶어 죽지 않게 유지해주는 훌륭한 링거 역할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한 알씩 챙겨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매번 물을 줄 때마다 물의 성질을 부드럽게 개선해주면 식물은 사계절 내내 병치레 없이 윤기가 흐르는 싱싱한 잎을 여러분께 선물할 것입니다. 가드닝을 취미로 삼다 보면 우리는 종종 식물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식물은 잎이 없지만 매일 잎의 처짐, 색깔의 변화, 그리고 뿌리의 단단함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고하고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오늘 제가 이 긴 시간 동안 이스트와 아스피린이라는 낯선 재료를 통해 식물의 생리를 자세히 설명해드린 진짜 이유는 단순히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식물이 왜 몸살을 앓는지, 흙 속의 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흔들리며 불안해하는 초보 집사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식물은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날씨와 흙의 마름 정도,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토양 미생물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식물의 잎이 시들 때 냅다 물만 붓던 과거에서 벗어나 상처난 뿌리를 다독이고 흙의 본래 생명력을 되찾아주는 과학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섞어준 한 컵의 물이 흙 속에서 어떻게 미생물을 깨우고 상처를 치유하는지 그 경이로운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다면 베란다 정원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한 관찰, 그것이 바로 플랜트 킬러에서 플랜트 마스터로 넘어가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지식을 한 줄로 요약해 실전에 돌입할 시간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이스트와 부엌의 설탕은 척박하고 죽어있는 인공 화분 흙을 순식간에 살아 숨쉬는 생명의 정글로 만들어 뿌리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천연 미생물 폭탄입니다.
그리고 약통에 굴러다니는 코팅되지 않은 일반 아스피린은 옮겨 심어지면서 상처 입고 공포에 떠는 식물의 뿌리에 강력한 면역력의 갑옷을 입혀주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최고의 천연 백신입니다. 새로 화초를 사오셨거나 봄맞이 대대적인 분갈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싼 영양제를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물 1리터와 이스트, 설탕 각 한 티스푼, 혹은 물 1리터와 으깬 아스피린 한 알의 황금 비율 공식을 기억하고 꼭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흙을 섞고 이 마법의 물을 붓는 그 짧은 5분의 시간이 앞으로 몇 년간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줄 싱그러운 반려식물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법은 돈이 들지 않을 뿐더러 환경까지 보호하는 아주 착하고 똑똑한 가드닝 팁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들이 새 집에서 몸살 없이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매일매일 폭풍 성장하는 그 짜릿한 기쁨을 반드시 누려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식물의 생사를 가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죽어가던 몬스테라를 살려내고 척박한 흙을 생명의 땅으로 뒤바꾸는 힘이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바로 1,000원짜리 이스트와 아스피린 한 알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은 식물이 분갈이 몸살로 아파할 때 당황하지 않고 흙 속 미생물을 다루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고수의 무기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을 담은 실천입니다. 다음번 분갈이 때는 반드시 오늘 배운 이 마법의 물을 딱 한 번만 부어보세요. 며칠 뒤 하늘을 향해 빳빳하게 서는 잎사귀와 새순을 보며 엄청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즐거운 홈가드닝에 유익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식물 키우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어줄 더 놀랍고 신기한 비법들을 가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식물을 키우면서 사용해보았던 민간요법이나 영양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혹은 최악이었던 아이템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남겨주세요. 우리 다 함께 댓글창에서 재미있는 식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푸르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